정봉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겨레 20일 하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0일 하영 기자입니다. 예, 인사하시고 저는 잠시 후 2부 3변 시대에서 요거는 마지막 줄이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미리 읽으면 안 돼. 깜짝 놀라게.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자, 양정환님 알람 맞춰놓고 정치쇼 듣고 있어요. 첫 곡도 신나고 정치권 이야기도 시원하게 해주세요. 시원하게 탈탈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뭐죠 첫 번째? 최순실 씨 소식을 먼저 예. 간단하게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예. 국정농단의 공범입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72억 9,427만 원의 추징금하고요. 180억 벌금이 있습니다. 예. 70억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관심이 몰리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예. 거의 대부분의 그 형이 겹치잖아요. 그리고 이번 최순실 씨 이 선고 공판에서 대부분의 그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가 그 재판부의 판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요. 최순실 씨의 20년이 최소한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더 있다. 네. 아하. 야, 이거 징역 20년 이거 보통 아닌데요, 이거. 그렇죠. 예. 어떡하죠? 3변 시대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된다고 하니까요. 저는 예.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예. 하고요. 올림픽 관련된 소식 그리고 더해서 좋습니다. 북한 방남 이후 미국, 한국, 북한에 관련된 예. 소식 좀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한국, 북한. 네. 예. 먼저 미국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요. 그 펜스 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독대했습니다. 예. 비공개였고요. 그 뒤에 트윗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트윗 정치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좋아요, 아주. 좋은 건가요? 네, 좋아요. 직접 소통 좋아요. 대의민주주의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직접 소통하는 건 좋은 현상이에요. 좋습니다. 또 대의민주주의도 존중하고. 예. 예. 가닥을 잡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좀 어렵긴 합니다. 많이 활용하는 거죠. 예. 어떤 내용이 올라왔는지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대화를 믿는다고 해왔지만 대화에는 어떤 보상도 없을 것. 그러니까 보상이 없다라는 말에 방점을 찍느냐 아니면 일단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말에 방점을 찍느냐의 차이는 있는데요. 일단 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에 방점을 찍는 게 맞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방한 기간 내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상의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독대 직후 한 얘기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직접적으로 실린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예. 틸러슨 국무장관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요. 진실된 대화가 준비됐는지는 북한에 달려 있다라면서 북한에 공을 넘기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국무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촉구한 걸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전반적으로는 분위기는 대화를 지지하는 쪽으로 다만 미국의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에서 일단 압박의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보자면 두고 있으니까 압박이라는 방점은 찍고 대화는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맥시멈 프레셔 앤 인게이지먼트 저희가 계속 하는 건데 네. 원래 유엔의 뜻은요. 네. 물론 이제 해석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맥시멈 프레셔 하면서 동시에 인게이지먼트를 동시에 투트랙으로 가라 이런 거로 봤는데 그렇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선후의 문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이어서 그런가 봅니다. 비즈니스를 하던 대통령은 망했잖아요. In 망했다고 Korea. 봐야죠. 예? 예. He's bankrupt. 예.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런 그 대화들이나 이런 분위기를 보면 이제서야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시에 진행한다. 그러니까 병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다. 이제서야 그렇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외신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내용 하나가 좀 예. 있는데요. 뭐가 뭐냐면 있어요? 월터 러셀 러셀 미국 교수가요. 그 예.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에서 평창 외교에서 금메달은 현명하고 신중하게 북한에 북미 직접 대화를 촉구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호. 예. 금메달이 2개 나왔네요. 예. 며칠 전에는
김여정을 언급하면서 언론에서 금메달감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죠. 예. 이건 남북 단일팀이 노벨 평화상감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얘기 나왔고 평화 얘기 많이 나와요. 그렇죠. 사실상 이번 올림픽은 이 평화와 관련된 주제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금메달 싹쓸이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오래전서부터 예. 평창을 평화올림픽으로 끌고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클로징에 땡큐 피스 코리아 한 거는 유일하게 정봉주 정치쇼. 정치쇼가 그랬죠. 계속 그랬잖아. 피스 코리아. 예. 이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예. 이게 민족의 염원을 담아서. 민족의 염원. 예. 맞춰가는 거. 이런 걸 정책적으로 일체감 있게 맞추는 것을 봉도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잠깐 잊고 있었네요. 예. 그냥 진행자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진행자죠. 예. 예. 도사라는 걸 좀 깜빡했습니다. 진행자의 18번은 행진입니다.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북쪽 소식 좀 전해주세요. 북한 소식 전할게요. 그 김정은 위원장도 북측 고위급 대표단을 만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영도적 지위인가 뭐 그런 표현을 썼던데요. 예. 아주 분명하게 남북 간 화해 분위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라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후속 대책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방향까지 지시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향은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김 위원장이 지금 이대로 이 흐름대로 계속 가져나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김영철 당 통일선전부장이 참석한 데에 보면은요. 그 모습을 보면 여기까지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을 이걸 보입니다. 영도적 지신가 뭐 이렇게 표현을 썼던데 그건 안 나왔나요? 영도적 지시라는 멘트는 제가 지금 확인은 안 기사 되고요. 보니까 그게 떴던데 그리고 대단히 의미 높게 그렇죠. 의미를 부여해서 지시했다. 북과 남의 강렬한 열망과 공통된 의지가 나온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이제 직접 지시하는 걸 무슨 영도적 어쩌고저쩌고 근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시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시했다고. 예. 그리고 요즘 그 김여정 부부장의 행동과 관련돼서 언론들이 보도가 있는데요.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 김 위원장과 팔짱을 끼고 사진 찍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김영남 손은 꽉 잡고. 김영남 주석인가요? 엄밀히 따지면 주석이죠. 정확한. 본인은 말도 없고 좀 쑥스럽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의전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청와대 이야기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청와대는 대북 특사를 앞으로 준비하는 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숨고르게 들어갔죠. 속도를 좀 조절하는 모양새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북 특사가 빈손으로 다녀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분과 성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대북 특사에 대해서는 또 제가 전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좋은 방법인데 가갖고 제가 다 우리 다른 팟캐스트에서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하지 말아야지. 저는 진행자으로 행진해야지. 궁금하네요. 자, 다음 뉴스요. GM 군산공장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속상해요 또. 이게 또 설 직전이어가지고 고향 가시는 분들한테는 좀 마음이 무겁겠습니다. 꼭 군산이 아니고요. 이 전북 지역이나 호남 지역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요. 12,000명의 GM 군산공장. 이게 또 그렇죠. 하천까지 다 포함한 건가요? 포함한 건데요. 가족들을 고려하고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들까지 고려하면 10만 명이에요. 그렇죠. 그 도시 전체가 어쨌거나 좀 암담할까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한국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을 했는데요. 한국 GM은 어제 보도자를 냈습니다. 오는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공장이요 국내에 4개가 있어요. GM 같은 경우에 4개가 있는데 군산공장이 지금 2,000명이고요. 창호공장이 1,700명이고 부평 1공장이 10,000명 정도고요. 그리고 부평 2공장이 있는데요. 이 중에 100% 공정이 돌아가는 곳은 부평 1공장밖에 없고요. 군산공장이 20%로 가장 낮지만 부평 2공장도 절반 정도, 그리고 창공장도 한 70% 정도여서 왜 그렇죠? GM이 그 차를 잘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간단한 이유입니다. 차가 팔리지 않아서예요. 차 팔리지 않았어요? 예, 10월에 나오는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의 10월에 많던데. 맞습니다. 그런데 군산공장 같은 경우에는 잘 팔리지 않는 차종이랄까요? 상대적으로 이 배정돼 있고 실제로도 이번 문제만큼은 GM 자체적인 그 마케팅이라든가 그 기업 경영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우리 정부에서도요. 우리 정부가 지금 실제로 주식을 갖고 있거든요. 지분을 갖고 예. 있거든요. 당장 지금 대책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GM 같은 경우에는 경영난 극복을 위한 첫 자구 노력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예. 하지만 지금 설 직전이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재정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려고 하는 압박 전략이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한국 시장을 아예 철수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예. 한국 시장을 철수한다고요? 예. 아 근데 차가 안 팔린대 진짜로? 예.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GM의 경영난은 전적으로 GM의 경영 실패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근데 크라이슬러가 아니라 그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한 상태고 맹목적 지원 없다는 원칙만 밝힌 상태인데 이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세금으로 가야 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럼 우리 돈을 갖다 우리 돈으로 때려박는 갖다 거예요. 박는 개인 거예요. 예. 사기업을 물론 일자리 12,000명 잃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이거 들어갈 그 공공 재원이 있으면요 다른 식으로 돌려서 활용하는 게 맞는 거죠. 특히나 그 해외 자본, 해외 기업이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네. 뭐 정부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사를 통해서 부정한 거래나 부실 원인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GM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랬어요? 호주에서 이런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서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기 어렵겠다라고 발표한 직후에 예. 완전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좀 신중한 상황입니다. 일자리가 너무 많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과거에 그 대우조선인지 뭐 그 이런 데다가 몇 조씩 투입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골방에서 막 지시하고 맞습니다. 이랬을 때 얼마나 국민들 분노가 치솟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특히 군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현대중공업도 문을 닫았거든요. 야, 그래서 어떡하나 이거를. 이 현대중공업하고 GM을 합치면 지역 총생산액의 15.7%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대책이 있긴 해야 하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예. 책임은 좀 꼼꼼하게 따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그 해외 기업에게 일정 정도 특혜를 주면서 기업 유치를 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을 텐데. 네. 다음 뉴스. 간단히 끝났어요 시간이. 올림픽 얘기 마무리를 예, 할까요? 30초. 네. 남북 단일팀이 오늘 조별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하. 한일전입니다. 예, 한일전. 예. 언제 봐도 재밌죠. 한 골이라도 넣겠다. 한 골이라도 넣겠다. 그리고 올림픽 출전 사상 첫 승리.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맞아요. 한 번도 이겨보지 않았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아주 재밌는 게임입니다. 예, 힘내라 코리아 팀. 예. 그렇죠? 예, 오후 4시 10분인가요? 오후 4시쯤에 이제 예. 벌어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있을 거다요. 그게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이어서 그런가 봅니다. 비즈니스를 하던 대통령은 망했잖아요. In 망했다고 Korea. 봐야죠. 예? 예. He's bankrupt. 예.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런 그 대화들이나 이런 분위기를 보면 이제서야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시에 진행한다. 그러니까 병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다. 이제서야 그렇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외신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내용 하나가 좀 예. 있는데요. 뭐가 뭐냐면 있어요? 월터 러셀 러셀 미국 교수가요. 그 예.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에서 평창 외교에서 금메달은 현명하고 신중하게 북한의 북미 직접 대화를 촉구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금메달이 2개 나왔네요. 예. 며칠 전에는 김여정을 언급하면서 언론에서 금메달감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죠. 예. 이건 남북 단일팀이
노벨 평화상감이다라고 그렇죠. 한 얘기 나오고 예. 평화 얘기 많이 나와요. 그렇죠. 사실상 이번 올림픽은 이 평화와 관련된 주제에 푸 대통령의 의중이 직접적으로 실린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예. 틸러슨 국무장관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요. 진실된 대화가 준비됐는지는 북한에 달려 있다라면서 북한에 공을 넘기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국무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촉구한 걸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전반적으로는 분위기는 대화를 지지하는 쪽으로. 다만 미국의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에서 일단 압박이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보자면 두고 있으니까 압박이라는 방점은 찍고 대화는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맥시멈 프레셔 앤 인게이지먼트 저희가 계속 하는 건데 네. 원래 유엔의 뜻은요. 네. 물론 이제 해석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맥시멈 프레셔 하면서 동시에 인게이지먼트를 동시에 투트랙으로 가라 이런 거로 봤는데 그렇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선후의 문제로 가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독대했습니다. 예. 비공개였고요. 그 뒤에 트윗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트윗 정치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좋아요. 아주. 좋은 건가요? 네, 좋아요. 직접 소통 좋아요. 대의민주주의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직접 소통하는 건 좋은 현상이에요. 좋습니다. 또 대의민주주의도 존중하고. 예. 예. 가닥을 잡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좀 어렵긴 합니다. 많이 활용하는 거죠. 예. 어떤 내용이 올라왔는지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대화를 믿는다고 해왔지만 대화에는 어떤 보상도 없을 것. 그러니까 보상이 없다라는 말에 방점을 찍느냐 아니면 일단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말에 방점을 찍느냐의 차이는 있는데요. 일단 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에 방점을 찍는 게 맞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방한 기간 내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상의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독대 직후 한 얘기여서 트럼프 관심이 몰리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예. 거의 대부분의 형이 겹치잖아요. 그리고 이번 최순실 씨 이 선고 공판에서 대부분의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가 재판부의 판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요. 최순실 씨의 20년이 최소한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있다. 네. 아하. 야, 이거 징역 20년 이거 보통 아닌데요, 이거. 그렇죠. 예. 어떡하죠? 삼변 시대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된다고 하니까요. 저는 예.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요. 올림픽 관련된 소식 그리고 좋습니다. 더해서 북한 방남 이후 미국, 한국, 북한에 관련된 소식 좀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한국, 북한. 네. 예. 먼저 미국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요. 펜스 부통령이 정봉렬 정치쇼 일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겨레 20일 하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입니다. 예, 인사하시고 저는 잠시 후 2부 3변 시대에서 요거는 마지막 줄이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미리 읽으면 안 돼. 깜짝 놀라게.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자, 양정환님 알람 맞춰놓고 정치쇼 듣고 있어요. 첫 곡도 신나고 정치권 이야기도 시원하게 해주세요. 시원하게 탈탈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뭐죠 첫 번째? 최순실 씨 소식을 먼저 간단하게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공범입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72억 9,427만 원의 추징금하고요. 180억 벌금이 있습니다. 70억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